자, 이번 시간에 논의할 주제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좀 독특한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땅에다 금긋기입니다. 용도 지구도 땅에다 금긋기입니다. 용도 구역도 땅에다 금긋기예요. 그런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는 것은 실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실 토지에 관한 가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용도 지역을 가지고 가격이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이런 데, 상업적 이런 데들, 뭐 명동, 평당, 뭐 억대, 몇 억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시골에 땅통 갖고 있거든요. 790평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안 합니다. 평당 1억으로 계산하면 790억이잖아요. 아니 790평이니까 평당 1억으로 계산하면 790억인데 뭔 강의를 뭐하러 하겠어. 근데 그 땅이 개발되려면은 남한 전역이 다 핵폭탄으로 다 초토돼야 돼. 전라도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혹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갑자기 인구가 급히 증식을 해가지고 바퀴벌레처럼 거기에 한 몇만 명이 쌓이게 된다. 그 마을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게 79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뭐냐면은 모든 토지의 가치는 뭘 가지고 용도 지역 갖고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용도 지역이 받쳐줘야 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은 790평. 그러나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예요. 그 땅 되게 괜찮은 땅인데 천수답이라고 그래갖고 항상 물이 나와. 가뭄이 와도 항상 물이 있는 그런 땅. 뭐 하냐고 그 땅을 그냥 변화 키워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용도 지역이 가장 베이스예요. 근데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바꿔주는 것 중에 앞에서 공부한 게 뭐 용도 지구라든가 용도 구역, 이게 이제 옵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관리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도로, 학교, 공원, 녹지 설치합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건폐율 중에 규제가 나와요. 그런데 미리 상식으로 알고 갈게. 도로 이해정지, 학교 정지, 공원 이해정지는 건폐율 제로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한 토지가 됩니다. 자, 용어 몇 개 봐야 되죠. 우리가 관련한 쟁점들. 자, 주민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없고 행정청만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민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할 수 있었죠.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일단은 기본 얘기는 똑같아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정비할 때, 계량할 때도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새롭게 용어가 하나 나왔었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고 결정을 하면 도로 이해정지, 학교 이해정지,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 고운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바로 확인하겠지만 밖에 학교 있습니다. 공원 있습니다. 녹지 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기반 시설.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학교 설치하겠다고, 공원 설치하겠다고, 도로 설치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배운 사람들은 도시 고운 계획시설, 안 배운 사람들은 도로 이해정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해정지도 뭐라 부른다? 도시 고운 계획시설. 그래서 실제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부를 때 도시 고운 계획시설 사업이란 용어를 만들게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용어.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인데 이 파트는요 전반적으로 출제 범주가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주요한 출제 이슈만 하더라도 거의 10개 가까이
구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들이 시험 지문에 무작위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슈가 될 게 지금 5년 동안 한 3번, 4번 나왔던 주제가 기반시설의 분류와 세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에 이제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55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한 50종에 가까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7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요, 이 기반시설이 7개 중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뭘 봐야 되냐면 6번째, 7번째 외우시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문제는 6번째 그룹하고 7번째 그룹만 외우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출제 테크닉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수험생들이 지금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됐을 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수험생들은 제일 앞에서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교통시설 쭉 읽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일 이제 막히는 게 이런 거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밑줄 그어.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거 헷갈리지. 그럼 어떻게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보지? 안 나와 있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포기해버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좀 이제 조금 진득하신 분들이 뭘 봐요? 공간시설, 광장 혹은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막 동그라미 치면서 외운다고 생각합니다. 가소론 작태되겠습니다. 못 외워요. 외운다는 건 툭 치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못 외운다고. 나 이거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책만 들어지게. 아니 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못 외운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이걸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 왜?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개뿔 안 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아 나도 폼 잡으려고 제가 기본 용도적인 종류 줄줄 외우잖아요. 거의 정의까지 다 외워요. 이유는 워낙 기초니까. 워낙 기초니까 그건 외워야 돼요. 근데 용도 치고 할 때 제가 좀 버벅기 그러기 시작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용도 구역은 간단하니까 제가 설명을 책을 안 보고도 줄줄 외워요. 기반시설 환장하는 거 이게.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은 3번째 항목 유통공급시설에서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까지 한 대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자다가 덜 깬 분 공공문화체육시설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도 봅니다. 그럼 또 몇 개씩 또 밑줄 그어. 그거 어쩌자고 밑줄 그으면 왜 어쩌냐고. 근데 지금까지 출제위원들은 2개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줘요.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개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준다고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기반시설의 종류를 외운다고 했을 때 어떤 수험생도 앞에서부터 읽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날티나게 뒤부터 외우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앞에서부터 읽어온다고. 그럼 출제위원은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외운 사람 맞게 하고 공부를 좀 적게 하고 덜 외운 사람 틀리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번째, 7번째를 내는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번째, 7번째 외우고 끝내는 거야. 왜? 어차피 다 못 외우니까. 자,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썩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썩으면 안 되는 것들. 부패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 이제 굳이 이제 말을 만들면 삼겹살 먹다가 뒤져버려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장사. 삼겹살 먹다 죽은 케이스. 삼겹살 공장을 뭐라고 그래요? 도축장. 위생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썼다고 큰일 나죠. 다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 2번째 종합의료시설. 이거 위생 신경 써야 되겠죠? 병원 가서 병 생겨오잖아요.
특히 무슨 뭐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 항생제가 들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 거기 가서 병 얻어온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료 폐기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해야 된다고요. 부패 썩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사시설, 시신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장사시설을 간다고요. 아니, 삼겹살 먹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삼겹살 먹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죽는다고. 아니, 아프다고. 아니, 원래 아프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삼겹살 먹은 거지. 그럼 병원을 가겠죠. 이게 종합의료시설, 병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병원 가면 죽죠? 아니, 물론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 근데 꼭 한두 명은 죽게 된다고. 그럼 어디로 가? 장사시설.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보건위생시설을 분류합니다. 저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장사시설은 공간시설, 땡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장사시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수목장 이런 거 있죠. 납골당도 장사시설이겠지만은 수목장 있잖아요. 쫙 트여 있잖아. 산골 한데 공원을 꾸며놨죠. 그 공간시설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석하면은, 아니, 그럴싸잖아요. 수목장 하는데 나무 심어져 있고 중간에 뼈가루를 담아 놓거나 또는 아예 상고를 해버리면 흔적도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입니까? 몰라, 법을 만든 애가 이렇게 만든 거야. 심지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법 개정되면 쭉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예요. 공법을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싸가지가 전반적으로 없어요. 왜? 논리가 없으니까 처음 외우라고 그래. 하여튼 이렇게 삼겹살 먹다 죽은 케이스, 보건위생시설.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환경기초시설. 이건 대가리 따서 하수, 폐폐, 빛 이렇게 가십니다. 하수, 폐폐, 빛.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 다음에 폐폐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마지막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폐차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교통시설 땡땡 폐차장. 아주 그럴싸거든. 뭐 차 폐차하는 데가 교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냥 하수 폐폐빛. 왜 폐차장을 시험에 낸 줄 아세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답을? 얘가 원래 환경 기초시설 제일 마지막 항목이 그 당시 출제할 때는 폐차장이 마지막 단어였어요.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은 새롭게 나온 단어예요. 요 근래 법령 개정 때문에. 전에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없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파트가 출제가 되면 올해 시험 문제는 100% 뭐가 있어요?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을 갖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얍실해요. 문제를 구성하는 기술을 분석해 보면은. 근데 이제 애초에 그렇게 같이 분석해서 치고 들어가 버리면 하수폐폐빛. 그래서 폐차장, 교통시설에서 틀린 걸 고르쇼. 이런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은 저거예요. 하수도. 요것도 한번 이슈가 됐구나. 앞에 하천 나와 있죠. 대가리 따면 그럴싸하게 함정이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 뭐라고 되냐면 방제시설 하수도. 그렇지. 이 하수도가 막혀버리면 재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혼자 시험 볼 때 창작들의 소설을 써. 작가가 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해서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 폐폐빛, 하수도 따로 외우셔야 되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다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주구장창 계속 분석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회 때 안 나왔었고요. 29회 때 안 나왔는데 25회 때부터 28회 때까지인가 3번이나 나와,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리가 터지거든요. 이 미친놈들이 거의 50개 가까운 걸 마구잡이로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서로 지금 이제 기반설의 분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하수페페 정확히 외우셔야 돼. 하수페페빗,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 해서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은 뭐냐면 유수지 같은 개념이에요. 유수지는 또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전에 저희 집 근처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저수지 있다고. 또 KTX 광명역 근처에 저수지 있다고. 무슨 저수지가 있어.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수지가 있대. 하여튼 무식용감이라고 대놓고 얘기해. 저수지에 있다고. 근데 저수지에 물을 안 채웠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 KTX 광명역 인근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장마, 비가 내리게 되면 난리가 나버려요. 다 거기로 흡수오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지대에다가 뭘 하냐면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평상시엔 비워놔요. 그러다가 각종 하수관이나 우수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그쪽으로 다 채워넣는 거야. 역류가 발생하지 않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저수지에 물을 안 채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 근데 그게 바로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에요. 사당역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고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 비싼 땅에. 그게 유수지 또는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 옛날에 유수지를 불렀었고 지금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강남역 가도 지하에다가 파놨어요. 다 저지대니까. 안 그랬다간 상마철 나면 난리가 나니까. 해서 이런 것이 바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요건 이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렇다 치고 지금 기반시설에 세분해서 우리 교통시설의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공간시설의 광장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2개 이상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한 번 나왔어요. 보니까 도로 7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광장은요 5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알 수 있는 것만 외우시는 거야. 도로는 어떻다? 7개의 도로로 분류된다. 광장은 뭐라고요? 5개의 광장으로 분류한다. 끝. 아니 이거 읽어서 외워지실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서. 지금 색깔 포인트를 줬죠. 도로는 도로. 뭔지 모르지만 도로는 어떻다? 도로로 끝난다. 광장은 뭐라고요? 광장. 건축물 보수로 광장이 뭡니까? 모르지! 근데 광장이 한 종류다. 지난번 26회 때인가 27회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교통광장. 답은 교통광장. 교통광장이 뭐예요? 모르지. 광장의 한 종류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동차 정류장이 출제가 됐어요. 아닌 걸 고르시오. 해서 교통광장을 딱 던져놓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읽어서는 못 풀어요. 설령 외우는 척 해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실제 시험장 가면 정신이 없어. 혼동스러워. 근데 심플하게 뽑는 거야. 그리고 이미 자동차 정류장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릴 게 뭐야? 자동차 정류장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오히려 다음 중 도로의 종류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공영 차고지 하나 딱 던져놓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얼핏 보면 도로 같기도 하고 느낌상 혼자 시험 볼 때 막 상상을 해. 잠깐만 이 차고지를 법에서는 도로라고도 하나?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시게 되면 뒤집니다. 그냥 심플하게 도로는 도로, 광장은 광장.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도로는 도로고 광장은 광장. 이렇게 끊어가시는 거. 절대 이걸 개별적으로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설의 불교와 세분. 정리하면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보건위생시설에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장사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 폐폐핏, 어렵습니다.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분류한다. 끝. 요렇게만 준비를 하셔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일 없이 읽었다간 작살납니다. 이게 지금 한 60%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통계를 보면은. 근데 그렇다 한들 이렇게 외워야 외워지지 그냥 세보라 내보라 다 읽어서는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마저 나중에 헷갈려. 이렇게 간단히 가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자, 이게 기반설의 분류 세분얘기.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다시 갑시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고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를 뭐라고 합니다? 도시 분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기로 결정을 한다, 학교 설치기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자 결정을 했다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들 몇 개 쟁점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서 도로 만듭시다 라고 해서 입안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개발 항요가의 금지라고 해서 아예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 설치로 결정을 했으면 도로를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실시 계획에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때부터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 만듭시다. 하나의 안을 만든 것을 입안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만들어도 좋아 라고 확정짓는 것을 결정고시. 그러면 바로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만들 것이냐면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에 작성. 그래 이렇게 자 도로 만들어도 좋아 라고 사인해 주는 것을 실시 계획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다 공사 착수, 사업 착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습니다. 다시요. 도로 만들고 결정했을 때 실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요. 도로 만들고 결정했을 때 실제 착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실시계획이라 부르는데 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전혀 이 파트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착수할 수 있는가? 근데 법 전반에 걸쳐서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실시계획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시행자가 확정돼야 됩니다.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됩니다. 도로 만들 때 시행자 누가 된다고요? 행정청. 그런데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아이예요. 바로 비행정청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자, 도로는 약간 다르긴 한데, 저기 우리 축구장 같은 거, 축구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같은 것은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야구장 당연히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골프장 이것도 다 기반 시설의 일종이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아니 공놀이라는 거 똑같잖아요. 야구, 축구, 골프. 그래서 과거에 지금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다 민간업자가 합니다. 아니 국가 지자체 하는 경우 뭐 군부대에 있는 골프장이나 몇 개를 제외하고 다 민간업자가 한다고요. 다시 갑시다. 골프장도 기반설이니까 기반설에 설치를 하고 싶을 때 골프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누가? 행정청이. 이게 지금 약간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기본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골프장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안 결정을 할 때, 입안할 때 우리 입안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 그냥 골프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우리 동네 골프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면적 자 아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땅 다 자기가 다 사는 거야 거의 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그럼 골프장 하나 필요하겠다. 그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치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골프장을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민간에서 건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거예요.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비행정청의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중간에 숨겨져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빼버렸어요. 자, 가보십시다. 이게 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한번 된 게 뭐냐면 저쪽 어디더라? 안성에서 골프장 사건이 있었어요. 안성에 있는 그 산을 파헤쳐가지고 골프장 건설하는 게 그 김문수 지사 사건 이때 한참 경기도에서 46개 골프장이 개설이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무슨 조기 골프에 만들 것도 아니고. 물론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몇 개 있죠. 자기가 다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그전 손학규 지사가 상당히 몇 개를 더 했었다. 근데 자기 임기 때 마지막 실시계 인계가 떨어져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40개, 한 6개, 7개는 손학규 지사가 허락을 했던 거다. 나만 보고 너무 욕하지 마라. 나는 겨우 40개밖에 안 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는 조기 골프회가 아마 이슈가 됐을 거예요. 우리 아침에 골프 한번 쳐볼까? 하여튼. 근데 이제 안성에서 이 사건이 뭐냐면은 성당, 인근의 성당 부지 바로 옆에다 골프장을 만든 사건이었어요. 근데 성당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외워봤자 쓸모가 없어요. 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자, 지금 도시군객시설 부지, 이 문제의 토지, 이 성당이었거든요. 성당을 수용권을 좀 이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단체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그 당시 법에서는 민간업자가 면적 3분의 3 소유,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 성당 부지까지 묶어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신부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산책하듯이 십자가를 앞에 딱 들고 그냥 거기를 쭉 돕니다. 난리가 나는 거지. 신부님들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 개정하면서 골프장은 빠지게 됩니다. 기반시설에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골프장은 빼버려요. 수용권 인정 안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간인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갈까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물론 주로 출제되는 건 토지공사예요. 토지공사의 직원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토지공사는 공공주체입니까? 민간주체입니까? 민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준공무원 이런 용어를 쓸 뿐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이에요. 대신 민간이긴 민간인데 그래도 사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나름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행정청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토지공사는 어떻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23회, 27회 연속 나왔던 답이에요. 두 문제 다 가관이었어요. 왜? 답은 쉽고 나머지는 말도 못하게 길고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첫 번째 암기하실 주제. 지금 도시군객시설 사업에서 제가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착공한다 이런 얘기 쭉 설명했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되고 답이 되는 주제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어떻다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나중에 도시개발법 할 때도 비슷한 구조가 나오는데 공적인 주체는 어떤 나름의 공적인 주체는 어떤 소유한다거나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 23부터 8년 동안 2번 답이었다고. 얘만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리게 뽑는다고요. 이게 31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 맞춰야 된다고.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은 기존에 2번, 3번, 4번 답이 됐던 주제라도 똑바로 외우시면 된다고. 이게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은 자꾸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눈이 가게 돼 있다고. 기존에 기출문제가 없어도 출제위원들이 보기에 요건 좀 쟁점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뭐냐면 서울의 SH공사. 아파트 짓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 요즘 이름 또 바뀌었어요. 이 새끼들 도지사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 헷갈리게. 하여튼 과거에 경기도시개발공사, 서울의 SH공사는 같은 겁니다.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주로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하보도라든가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거, 대형 주차장 이런 게 무슨 안양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써 있어요. 가보면 이게 지방공단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적으로 얘들이 뭘 하니까 지금 주차를 만약 시키고자 한다. 그럼 공영 주차장 설치할 때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얘들은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수용 얘기 보겠습니다. 수용 바로 가시면 돼요.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야 되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보상금 몇 푼을 주면서 강제로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보상금 몇 푼 주고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수용 또는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법만 공용징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설명은 좀 긴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용권이라는 것을 행사하려면요,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문 중에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를 해달라는 것을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수용권을 행사하려면요,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법을 보면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땅을 강제로 뺏고 싶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장관 만나야 됩니다. 국토부장관한테 당신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외부에 발표까지 해달라.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딱 보니까 이거 공익사업 맞아 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수용 가능한 시점은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도로 예정지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땅을 뺏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절차적인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예를 듭니다.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꿔갔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게 발견됩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서 100만 원 뺄 수가 있느냐? 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내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단계. 실체적 권리하고 절차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야. 해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이 도시군계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 수용권을 실제 행사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관련 절차를 보게 되면 한 2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부장관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러면 당신 인정하고 고시하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앞에서 아까 힌트 드렸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특별히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 거꾸로 가야 돼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옳은 표현, 없으면 틀린 표현. 다시 문제를 풀어갈 때 뒤부터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엄청 기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외우다 죽어요. 특히 앞에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으면 손도 못 대고 무너집니다. 거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뒤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아까 이거랑 좀 다른 거야. 아까 토지주택공사. 얘는 앞쪽을 봐야 돼. 항상 토지공사가 포인트니까. 끝에 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나중에 도시개발법 보면 세무고시라는 걸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실세고시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그럽니다. 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행정심판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시행자 보호조치 중에서 실시계획 인가. 분할 시행부터 볼까요? 자, 분할 시행할 때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별 쟁점 안 됩니다. 우리가 도로 하나 만들려면요 수백 개 공구로 쪼개버립니다. 지하철 하나 설치하려면 수십 개 공구로 쪼개게 된다고요. 이게 분할 시행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의미 없어요. 이 파트에서 29회 때인가 28회 때 나왔던 주제가 요거야. 실시계획 인가에서. 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선먼지라고 그러나요? 이 자재등을 싣고 나다니는 차량이 먼지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우, 우리 좀 살자. 먼지 좀 안 나오게 해라. 미리 물 좀 뿌리고 이렇게. 근데요,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인가. 이렇게 도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러면 제가 인가 받았습니다. 착공합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지역 주민 민원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가, 나중에 또 허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인허가는 다 조건부입니다. 법체계상. 자, 가십시다.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만들어라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좋아. 대신 말 안 나오게. 이게 조건부 인가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말 나오게 되면 스톱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허가를 하고 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좋아라는 의미가 허가 인가의 의미가 될 텐데 만약에 허가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 새벽 1시에는 공사하면 안 되고 뭐 등등등 그걸 총칭해서 말 안 나오게 해 이런 이게 조건이 될 텐데 그러면 인가를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어떻다? 조건 성착에 더 큰 소리 치겠죠. 아니 뭐 새벽에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인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 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게 됩니다. 이행보증금 제도.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조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삥 뜯겠다. 이 돈 갖고 뒤치다꺼 해야겠다. 그럼 거꾸로 답을 외우셔야 돼.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3회 때인가 조건부 허가에서도 나와요. 조건부 허가 파트에서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30회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28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국가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중요 쟁점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수업 진행할 때, 지난번 수업 진행할 때 조건부 허가를 보셔야 된다. 왜? 조건부인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국가 지자체 제외. 거꾸로 조건부 허가도 자, 어떻다? 의견 들어야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이행보증금 예치게 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제외. 이렇게 나왔었다고. 근데 30회 때는 밋밋하게 바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답을 뽑았어요. 근데 충분히 예상됐던 영역들이라고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해서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파트 도시군객시설 사업에서 되게 복잡한데 일단 논의의 전제는 실시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 착공할 수 있고요. 실시객 인가 고시에 앞서서 먼저 작성해야 되고 실시객 작성을 누가 하냐면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되는 게 원칙인데 비행정청 그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시행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수용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수용,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과정인데요.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실시계획의 고시. 세 번째, 실시계획 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어떻다? 인가할 수 있다.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인간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비용 부담 이거 억수로 복잡한 건데 자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제가 사연은 설명드릴 텐데 시험에는 행안부 장관 요것만 갖고 출제 이슈 요걸 틀리게 뽑을 때는 기재부 장관 바로 치고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자 이게 길어 보이는데 원래 사연은 더 복잡해요. 자 서울에 가면 이런 식입니다. 도시군객시설 사업이 됐든 뭐든 간에 이 사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일정한 비용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익을 얻는 지자체 또 잘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관련 지자체한테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지자체 간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어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은 제일 마지막 명제만 출제 이슈. 그게 답이 5번이야. 그리고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기재부 장관,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는 행안부 장관. 자, 나라의 살림살이 누가 담당합니까? 기재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기재부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자 산업통상자원부 이것들 간의 나라의 예산을 조절할 때 기재부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자체 간에 관한 지자체에 관한 부분은 누가 행정안전부가 통과를 합니다. 해서 지자체 장관의 다툼이 있으면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27년 도시개발법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서도 한번 나와요. 23회 때. 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자,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관 이러면 기재부 장관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어디에서도 전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령은 나와요. 근데 기재부 장관은 안 나와요. 왜? 이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공부하는 건 다 지자체 소관 사무거든. 대부분이. 기재부,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율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공사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계획의 고시. 세 번째 이슈, 자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함에서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지자체 장관의 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것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딱 여기까지가 도시군 객시설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나 더 살을 붙이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자 광역시설 한번 나왔는데 별 의미 없고요.
공동구라고 하는 거 최근 5년 동안 3문제 구성이 되면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 공동구는 아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다. 기반시설의 일종입니다. 유통공급시설의 일종이에요. 공동구 시장이라고 하는 거 기반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법에서는 공동구에 대해서 따로 이 법을 규정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인데요.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우리 동네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학교를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학교 다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만들어졌다고 내가 학교 들어갈 이유 없죠? 없죠? 우리 동네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 공원을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게 귀찮은 사람이야. 공원까지 가는 건 절대 싫어. 그럼 어떻다? 공원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동네 공동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공동구라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건 공동구 점용 예정자라고 해서 법상 의무 있는 사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따로 공동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도로, 학교, 공원 등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반 결정 과정 거치고요.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학교, 공원 등이 설치되면 어떻다고요? 그냥 굳이 만들어지더라도 반드시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일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구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다른 기반시설과 다르게 공동구라는 항목을 따로 빼서 설명합니다. 공동구에서 암기하실 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하나, 둘, 셋, 네 문제구나. 네 문제인데 한 문제는 엽기적인 문제니까 버리시고 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 29회 때 마지막 나왔던 거.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 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다. 뭐 택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죠. 200만 제곱미터는 숫자가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28회 때는 150만 제곱미터에서 틀리게 뽑았다가 내다가 하도 중복되니까 200만 제곱미터 요거 출제가 됐어요. 자, 뭔 소리냐? 공동구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공동구는 땅 밑에 큰 관을 심어서 전선, 가스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쳐넣는 큰 구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라든가 뭐 3본 신도시 어디를 가도 요즘에 신도시 지역들은 전봇대를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다 공동구로 전선을 쳐넣은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공동구가 200만 정도 초과해서 공동구가 설치가 됐을 때 아우 나는 그래도 공동구 이용 안 하고 전봇대 이용할래.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구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해서 지금 공동구 설치 의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등 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다? 공동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사실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하도 뒤에 있는 걸 자주 내다 보니까 피해서 내다 보니까 200만 제곱미터가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전부예요.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 심의 필요. 이게 출제 포인트. 자, 여기서는 가스관, 하수도관이 출제 이슈가 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는 심의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다시 갑시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어떻다? 반드시 공동구에 일정한 사람들은 어떻다? 이 문제 시설 등을 쳐넣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아요. 공동구에 집어넣을 뭐 열수송관 뭐죠? 중수도관 모르지 뭔지 하여튼 각종 시설 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스관, 하수도관 이 두 가지는 어떻다? 공동구 협의회라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다?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냄새나는 두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가스관, 하수도관. 한 번 이렇게 나와요. 다음 장 옳은 것으로 그렇죠. 가스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한다. 라고 해서 오른편. 그 다음 시험에 뭘 내겠어요? 얘 내는 거죠. 하수도관.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번갈아 내다가 한 번 얘로 치고 나갔어. 똑같은 문제를 내기 민망하니까. 200만 제곱미터. 28회 때 150만 제곱미터, 29회 때 200만 제곱미터. 30회 때 쉬었어요. 그러면 다시 낼 건 빠네요. 외울 게 뭐예요? 가스관, 하수도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동구 협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끼리 연결하시오. 뭘 빼야 돼? 가스관, 하수도관 빼면 됩니다.
또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될 시설을 고르시오. 그러면 가스관, 하수도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외우기 편한 건 가스관, 하수도관 두 개짜리 외우는 게 남는 장사라고.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 공동구 협의 심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공동구 수용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를 빼야 된다? 가스관, 하수도관을 제외할 것. 그럼 거꾸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될 시설을 연결하시오. 그러면 가스관, 하수도관. 또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가스관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줄 테고. 아니, 문제 내는 기술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일 뿐이지 나오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출전들 제일 법조문 중에서 좋아하는 지문이 뭐냐면 다만이에요. 다만.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전선, 통신, 선로, 수도관, 열수도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도관, 점점점 공동구 수용 제외한다. 다만 가스관,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어떻다? 공동구 협의회라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만 어떻다? 이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법을 보는 순간 벌써 다만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해도 넘어갈 정도로 내는 거예요. 그럼 공법이 어렵다고. 뭐가? 이렇게 루틴대로 가더라도 외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를 이렇게 가는 거야. 가스관, 하수관, 냄새 나는 것들, 냄새 나는 것들은 어떻다? 그냥 공동구에 수용을 하게 되면 딴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관. 하수관 냄새 나는 거 아실 테고 가스관 냄새 납니다. 이때 뭐 가스는 무쇠 묻히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끝이에요. 나머지요, 유지 관리계획 5년마다 나와 있죠. 따로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마다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유지 관리계획 5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따로 외울 게 아니야.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건 감으로 가는 거지. 그 많은 것들을 몇 년마다 이렇게 외울 수 없다고. 나중에 마다 5년마다 아닌 게 투기관리고 1년마다 나오는데 그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무식하게 그저 뭐라고요? 마다 5점마다. 자, 그리고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무조건 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근데 정한다 앞에 국토부 장관이 이게 아닌 경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완벽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다 묶어서 이거 투기관리고 1년마다 얘기하고 마다 이거 다 묶어서 15년에 두세 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확률 99%면 충분한 거지. 100%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 어쩌다 설명을 드릴 때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잘난 척하는 거지.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냥 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로 외우시면 안 돼. 이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떡하고요? 그냥 찌르시면 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뒤지게 외우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나온다라면 이거 가지고 내더라.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 과정이 잠시 끊었다가 매수 청구하고 지구단계획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